자, 우선 최근에 개념 묻는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는 우선 둘째 치고 개념 정확히 알아는데, 자, 원가 방식은 뭐 어떤 개념? 자, 원가 방식은 비용성. 자,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이 원리에 근거해서 나오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다? 원가 방식인데, 자, 원가 방식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무슨 방법? 원가법. 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적산법으로 구해줘. 자, 원가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은 적산 가액. 그리고 적산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는 적산 임대료가 돼요. 자, 그리고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 편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방식이 수익 방식인데, 수익 방식은 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수익 환원법, 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이 있죠. 자, 수익 환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수익 가액이라고 하고, 수익 분석법에서 구한 우리가 임대료를 수익 임대료. 여러분, 임대료를 줄여서 임료라고도 해요, 간단히. 자,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가.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게 비교 방식. 자, 비교 방식에는 또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 또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습니다. 자, 주의를 했거든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 용어가 좀 어렵죠? 비준 가액이라고 하고,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비준 임대료인데, 문제는 여기에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에 보면은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뭐를 적용해야 된다?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기준인데 위에 전부 비교했더니 시험 문제 또 비교로 출제해버립니다. 비교가 아니다. 공시지가기준법. 그래서 구한 대상 토지의 가액이 얼마냐. 자, 여기서 우선 시험 문제 3번 출제를 최근에 했는데, 자, 1번 문제 볼까요? 자, 거기 뭐에 따라서 기업, 원가법 및 적산법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 방식, 비용성이고, 자, 비교 방식은 뭐다?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에 원리한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및 또 뭐가 있다? 뭐 공시지가 기준법, 비교 방식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어요.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에요, 기준법. 자, 그리고 뭐다? 수익 방식이죠. 4번이 정답. 이런 용어 같은 걸 묻는 거. 2번 문제로 가시면은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뭐다? 재조달 원가. 여러분,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액 또는 감가 누계액을 뺀 거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뭐를 하는 거죠?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뭐라고 한다? 원가법. 뭐가 들어와야 된다? 감가 수정이 들어와야겠지, 기억. 니은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는 뭐가 들어가죠? 우리는 대상 부동산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거래 사례와 비교를 해야겠죠. 그러면 거래 사례에 가액이 나오는데, 이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뭐가 나와야 된다? 사정 보정, 그리고 시점
수정,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사례비교법입니다. 뭐가 들어와야 돼? 사정, 보정이 들어와야겠지. 두 번째는. 세 번째, 수익환원법이죠. 수익환원법에서는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뭘로? 환원 이율로 환원하겠죠. 환원 이율로 환원합니다. 환원하거나 또 뭘로? 할인율로 뭐 한다? 할인. 뭐가 들어와야 돼? 할인이 들어가겠죠.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 1번이 또 정답.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적산법이 나오죠. 자,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에 뭐를 곱하죠? 기대 이율을 곱하여, 이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의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 필요한 뭐를? 경비를 뭐한다?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 뭐가 들어와야 된다? 네모 안에 뭐? 기대 이율. 환원 이율이 들어오면 안 되죠. 기대 이율이 들어와야 되겠고. 자, 임대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 뭐가 나와야 돼? 예? 비준 임대료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수익 임대료 구할 때는 수익 분석법. 요거죠. 수익 임대료 구할 때는 수익 분석법. 여기 비준 임료 나와야겠죠. 또 1번이 정답. 개념을 묻는 문제죠. 다 여기 보면은. 요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요걸 뭐 계산도 아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것을 우선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작년에 출제된 문제 볼까요? 감정평가의 3방식 및 시상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튼 것. 감정평가의 3방식은 뭐에 근거두고 있다?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지금 앞에 저기 나와 있죠? 맞는 지문.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해?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이것은 가격의 삼면성이죠. 가격의 삼면성이야.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가격의 삼면성으로서 평가의 3방식에 뭐가 된다? 근거가 되고 있다. 자, 2번. 시상가액은 감정평가의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각각의 가액. 요 얘기예요. 그럼 적산가액, 수익가액, 비중가액. 이 각각의 가액이 시상가액이야. 이 시상가액은 최종적인 감정평가 가액을 구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 시산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상가액 조정은 각 시상가액, 세 가지 가액이죠. 이것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상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축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말하죠. 개념이 나와 있죠. 시상가액 조정 개념. 시상가액 조정은 각 시상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돼요.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어떻게 돼요?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밑줄 그으면 되겠죠. 그게 틀렸죠. 시상가액에 있어서의 조정하는 방법. 자, 여러분 시상가액 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뭘 가지고? 우린 대상 물건의 특성이나 용도에 따라서 뭐를 적용한다? 가중치를 설정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뭐 한다? 가중평균에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죠. 산술평균만 하면 안 돼. 가중평균에서 조정해요. 또는 또 하나가 뭐죠? 우리는 한 가지 방식으로 적용해서 구한 시상가액을
다른 방식으로 구한 시상가액과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돼. 4번 정답.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상가액 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제12조에 있습니다.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은 어떻게 돼요? 4번이 정답이 되겠고 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상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인데, 자, 여러분 거래 사례를 통한 시상가액이 얼마다? 1억 2천만 원. 자, 여러분 거래 사례를 구했더니, 자, 가중치로 조정하는데 얼마? 거래 사례는 1억 2천만 원인데 가중치가 얼마? 거래 사례는 비교 방식인데 전체 100%에서 얼마? 가중치 전체 100%에서 비교 방식 얼마?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죠? 조성. 비용을 통해 구한 시상가액 1억. 조성은 어디서? 원가 방식입니다. 원가 방식인데 또 전체 100%에서 원가 방식은 몇 프로?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중치. 자, 그리고 또 1억 원이죠. 임대료를 통해서 구한 시상가액 1억 원에서 얼마? 수익 방식은 전체 또 100%에서 몇 프로? 3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를? 지금 여러분 요게 지금 여기 있는 요게 지금 뭐가 돼? 가중치야. 이게 가중치로 조정합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요건 1억 2천의 반이니까 6천만 원. 1억 1천에 20%니까 2,200만 원. 1억에 30% 하니까 3천만 원. 해줬더니 얼마? 1억 1,200만 원. 1억 1,200만 원. 4번이 정답. 1억 1,200만 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죠. 가중치로 조정하는 방법. 계산 문제를 하나 또 확인했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인데, 자, 요 재조달 원가죠. 요 재조달 원가, 우리 산정. 구하는, 여러분 산정은 뭐예요? 구하는 거거든요. 산정 기준. 구하는 기준을 보면은 건물. 자,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뭐를 기준한다? 건물은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뭐를? 도급, 그러니까 가격을 기준. 자기가 직접 건설을 했다 하더라도 도급 공사를 한 것처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는, 자, 건물 짓는데 노동량이라든지 원자재 들어간 거 다 더해주는 직접 공사비도 있죠. 감독하는 무슨 거? 현장 감독하는 감독비용, 간접 공사비인데, 주의할 건 요 도급 가격을 기준을 했기 때문에 수급인, 개발업자입니다. 여러분 수급인은 개발업자, 개발업자의 적정한 이윤도 들어가야 돼. 개발업자, 수급인은 개발업자. 거기다가 발주한 사람은 누구라고 하죠? 도급인. 도급인에 있어서의 뭐 통상, 뭐 세금, 공과금, 이자비용, 이 통상의 부대 비용을 더해주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부대 비용은 안 주어졌죠? 부대 비용은 없습니다. 얼마? 직접 공사비 3억 원, 간접 공사비 3천만 원, 그리고 개발업체 이윤 7천 다 쳤더니 요 표준적 건설비가 얼마 나왔다? 표준적 건설비가 얼마? 4억 원이 나왔지. 4억 원인데 20년 전 건축비 시점 수정해줘. 자, 20년 전에 건축비 주수인데 20년이 지났더니 몇 프로? 45% 올랐네. 건축비가 145. 시점 수정을 했어요. 자, 요것을 뭘로 나눠준다? 그 연면적 얼마? 1,45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돼. 자, 요거 약분, 공두기 약분하면 얼마 나오죠? 공두기 약분하면은 400만 원이 나오겠지. 400만 원. 또 요거 공 하나 약분하면 40만 원. 그리고 145 약분하면 분모는 제곱미터.
제곱미터당 얼마? 40만 원이 나오겠네. 제곱미터당 40만 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요 수식 이해하는지 여보 20회 시험과 25회 시험에 요 계산 문제 출제했어요. 수식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 기준 시점의 감가상각인데, 자 여러분 우리 건물 등의 구축물, 자 건물 등의 구축물에 적용하는 뭐다? 정액법. 정액법에서의 매년의 감가입니다. 정액법에서의 매년의 감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뺀다? 우리는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남아있는 잔존 가격을 빼죠. 그래서 뭘로 나눠줄 때?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닙니다.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어줘서 구한다.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어서 구한다. 자, 그러면 거기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 나왔네요. 여러분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 얼마? 2억 원. 2억 원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 잔존가치율 얼마? 10%. 여러분 잔존가치율 또는 장가율이라고 해요. 잔존가치율 또는 장가율인데 재조달 원가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때 재조달 원가가 2억이니까 2억에 10% 하니까 얼마 나온다? 잔존 가격은 2천만 원. 2천만 원 빼주면은 감가 총액은 1억 8천만 원인데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 50년. 그러면은 공 하나 1,805로 나눠주면은 360만 원이 되죠. 자, 매년의 감가액은 36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감가 수정액은 구하고자 하는 감가 수정액은 매년의 감가액, 자 360만 원, 매년의 감가액에서 뭐를 곱해준다? 경과. 여러분 준공에서 몇 년 경과 봤더니 준공 시점은 2009년 6월 30일인데 기준 시점은 2014년 6월 30일이니까 몇 년 경과? 5년 경과했지. 5년 경과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1,80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 1,800만. 2번이 정답. 감가 수정에 구하는 거. 자, 여러분 정액법, 우리 원가법에서 시험에 나오면요. 하여튼 올해 시험에, 만약에 올해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온다? 올해 시험에 나오면은 정액법에 계산 문제 나오면은 정액법.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적상 가액을 구하는데, 자, 거기 봤더니 기준 시점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사용 승인 시점의 신축 공사비 얼마다? 3억이에요. 그러면 기준 시점, 항상 우리 기준 시점으로 가야 되잖아요. 기준 시점으로. 자, 신축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는 얼마? 3억 원이 주어져 있는데, 요거는 무슨 거? 신축, 사용 승인 시점에서의 신축 공사비 3억 원인데, 공사비 상승률은 매년 전년 대비 몇 프로? 5% 상승하는데 기준 시점까지는 몇 년? 2018년 9월 20일인데 신축에 의한 사용 시점은 2016년 9월 20일이니까 몇 년 경과? 사용 승인 시점에서 기준 시점가 2년 경과했어요. 그럼 요거는 지금 사용 승인 시점이에요. 2년 경과했잖아요. 기준 시점까지. 1 플러스 몇 프로? 매 천년 대비 공사비가 5%. 0.05. 그러니까 몇 년? 2년이 경과했으니까 제곱. 그럼 1.05에 두 번 곱하면 돼요. 3억 원에 1.05의 제곱을 우선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우선 얼마 나온다? 3억 뭐 3천 얼마가 나오겠지. 거기 보니까 3억 우리가 3,075만 원. 예? 3억 3천 75만 원이 나와요.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를 먼저 구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 거기에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잔존가치 없으면 여기 뭐 얼마? 이거 제로. 그럼 이제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 이제 구해야겠지. 매년의 감가액은 자, 기준 시점에서의 요거 기준 시점이잖아요. 항상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 얼마? 3억 3천 얼마? 75만 원인데 잔존가치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어요. 제로.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 50년. 다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3억 3,750만 원을 뭘로 나눠주면 돼? 50으로 나눠주면은 얼마 나오죠? 661만 5천 원. 661만 5천 원. 예, 나와요. 661만 5천 원이 지금 나와요. 그럼 경과는 몇 년? 아까 사용 승인 시점에서 기준 시점까지 몇 년 경과? 2년 경과. 그러면 감가 수정액은 얼마? 661만 5천 원이죠. 네, 연. 여기다가 몇 년? 2년 경과 했더니 1,323만 원. 1,323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적상가액은 구하고자 하는 적상가액은 재조달 원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 저기 보면 재조달 원가 얼마? 3억 3,075만 원에서 뭐를 뺀다? 감가 수정액. 요걸 빼주면은 구하고자 하는 답. 요게 여러분이 4번이 정답. 원리는 똑같은데 포인트는 요걸 잘 구해야 돼. 구하는 건 요거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를 구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는 그럼 계산만 하면 되니까.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를 잘 구할 수 있냐. 이게 포인트.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여기 한 단계 더 어렵죠. 되게 더 어려운 문제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9번 문제는 풀지 않으셨다. 왜? 정률법이니까. 하여튼 올해는 뭐 시험에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 네? 정액법. 정률 9번 문제는 정률법이니까 풀지 않으셔도 되겠고. 자, 10번에 보시면은 감가 수정 방법 중 건물의 내용연수가 만료 끝날 때 감가 누계 상당액과 그에 따르는 복리 계산 이자. 복리만 들어가면 하나밖에 없어. 상환기금법.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을 하여 해당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 여러분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 운용한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에 따른 복리계산 이자가 나오는 것은 상환기금법. 요거 단 하나밖에 없어. 상환기금법. 2번 정답 개념. 13회 시험과 23회 시험 두 번 출제가 된 내용이죠. 자, 11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11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관련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묻습니다. 원가법 적용 시에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최종 장가율 10%, 정액법으로 감가수정, 정액법이죠. 재조달 원가 대비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가 되느냐, 요걸 묻는 내용이죠. 재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율 얼마가 되느냐. 예? 그럼 감가율 얼마? 상각률은 감가 상각률에다가 장가율, 최종 장가율이 나오잖아요. 요거 1이야. 예? 상각률의 장가율 대주 1인데 지금 최종 장가율 몇 프로? 10%. 10% 0.1. 넘어가면은 상각률은 얼마? 0.9는 몇 프로? 0.9는 90%. 여기 10%니까 90%. 1은 100%잖아요. 그러면 90%가 나오거든요. 네? 90%를 몇 년 나눠줘? 경제적 내용에서 몇 년?
30년 나눠져 몇 프로? 30%. 상각률 3%. 매년의 감가액, 매년의 감가상각액의 비율은 몇 프로? 3% 나오고. 여기 제일 빠르죠? 여기 제일 빠르지 뭐. 여러분 그 오른쪽 수식점 계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제일 빠른 걸로 풀었고, 또 하나가 뭐죠? 거기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에 거래 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 가격 대비 20% 저가, 저가 동그라미. 자, 사정. 보정치는 하여튼 분모는 사례. 자, 여러분이 이 대상 물건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를 100으로 봤을 때 이 사례 부동산인데 몇 프로? 사례 부동산의 100%로 보잖아요. 분모가 사례거든요. 사례 부동산을 100% 봤을 때 20% 뭐가 된다? 저가. 저가일 때는 뭘로 들어온다? 분모가 사례거든요. 저가일 때는 뭘로? 마이너스로 들어. 고가일 때는 플러스.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얼마죠? 80분의 100이에요. 분모 분자 20으로 나눠주면은 4분의 5가 돼서 얼마? 1.25. 3% 1.25. 2번 정답. 이 문제는 요거는 별로 어려운 건데, 분모는 항상 뭐를 기억해야 돼? 이런 분모는 뭐다? 사례. 분자는 대상. 정상적인 시장가치 100 기준. 100%의 기준입니다. 자, 요걸 보면 되겠고, 항상 상각률과 장가율 해주면 얼마다? 1. 그래서 여러분이 요 첫 번째 요걸 잘 구하면은 푸는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첫 번째가 어려웠던 얘기죠.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사례 부동산의 사정 보정치는 얼마인가? 자,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 원에 구입을 하였으나 이는 인근 표준 획득으로 고가로 매입한 것이 확인된다. 고가의 동그라미. 고가죠? 그러니까 사정 보정해야지. 표준 획득 시장 가치가 800이다. 자, 얼마 거래됐다? 자, 여러분 12번 문제 보면 1억 원에 거래됐잖아. 이 1억 원이 고가예요. 고가니까 뭐를 해야 돼? 1억 원은 고가인데, 그러니까 사정 보정을 해야겠죠. 사정 보정하면 정상적인 가격이 나와야겠지. 얼마? 8만 원. 제곱미터당 얼마? 임금 표준 획지의 시장 가치는 제곱미터당 8만 원인데 얼마? 면적은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다. 그럼 여기 얼마가 돼요? 임금 표준 획지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는 얼마? 8천만 원. 그럼 구하고자 하는 사정 보정치는 얼마?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돼? 양변을 1억 원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억 원에 8천만 원이니까 얼마? 어떻게 돼? 0.8. 0.8.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일 빠르게 푼 겁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에 상승식, 우리나라는 상승식을 채택하는데 비교요인을 전부 다 곱하는 걸 얘기합니다. 구한 지역요인 비교치를 구하라. 자, 여러분이 위치의 유사성에 따라서 지역요인 비교치를 구하는데, 지금 비교 항목, 평정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평정법. 비교 항목이 나와 있죠. 자, 비교 항목인데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뭘로 본다?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뭘로? 100으로 분모가 사례고요. 하여튼 이런 분모는 사례, 분자는 뭐다? 대상 부동산. 사례 부동산에 속한 이 지역을 뭘로? 100으로 이렇게 사정할 경우의 비준치인데 격차 4개 나왔죠. 기타 조건은 마이너스 1라는 건 이 얘기죠.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에 비해서 2% 열세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격차 내역이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는 2% 열세다. 그리고 환경 조건은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우리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에 비해서 몇 프로? 우리 3% 뭐다? 우세하다 이 말이겠고, 가로 조건은 마이너스 1.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에 비해서 1% 뭐? 열세이다.
그리고 접근 조건은 우리가 사례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4% 뭐다? 우세하다. 행정적 조건은 격차내기 제로라는 것은 얼마? 제로라는 것은 동일 지역 내에 있으니까 100분의 100. 제로라는 건 격차내기 없다는 얘기죠. 100분의 100. 요걸 어떻게 해준다? 비교 요인을 요거 전부 곱해주는 게 무슨 요인? 상승시. 그럼 100분의 98이니까 얼마? 0.98 곱하기 100분의 103 1.03 곱하기 100분의 99 0.99 100분의 104 1.04 곱하기 1 요걸 해줬더니 1.039가 나오는 거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주는 내용이죠. 자, 14번 문제.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대상 부동산이라고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별 비교 내용이 다음과 같다. 또 상승식으로 구한 개별 요인 비교치. 여러분, 우리가 13번은 지역 요인 비교치 구하는 거고, 여러분 2년 전에 29회 시험은 또 개별 요인 비교치 구하는 문제를 냈죠. 자, 비교치를 가는데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 하여튼 늘 얘기하지만 분모는 늘 뭐라고 했어요? 분모는 사례, 분자는 뭐다? 대상.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례는 100인데 대상 부동산이 몇 프로? 5% 뭐다? 우세하다. 우세일 때는 뭐 한다? 플러스. 우세일 때는 플러스. 자, 그리고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에서 대상 부동산이 이번은 몇 프로? 대상 부동산이 3% 뭐다? 열세 있다.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자, 형상 및 고전은 동일하다. 비교 요인이 없죠? 100분의 100. 100분의 100. 자, 그럼 네 번째. 이 행정상 규제 정도에서 대상 부동산이 몇 프로? 4% 뭐다? 우세하다. 우세. 더해주면 되죠. 상승시로 구한다는 것은 비교 항목을 전부 뭐 해줘? 곱해준다. 얘기해.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럼 100분의 105니까 1.05 곱하기 100분의 97 0.97 곱하기 1 곱하기 100분의 104 요걸 계산을 하면은 정답이 나온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또 되겠죠.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자, 15번 문제로 가시면은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얼마냐. 자, 거기 보면은 요거 왼쪽 수식 요걸 기억을 하면 되겠죠. 요거. 자, 거래 사례 가액 얼마? 자, 거래 사례 가액 얼마 나와요? 비중 가액, 거래 사례 가액 3억 원? 자, 보면 되겠지. 자, 거기에 거래 사례의 내역이 나오죠, 가운데. 그래서 거래 사례 가격이 3억 원이 나왔네. 3억 원. 이제 사정 보정이 나오는데 문제는 사정 보정이 없네요. 그렇죠? 거기 거래 사례 내역 보세요. 맨 끝에 거래 사례 내역 맨 끝에 거래 사례 사정 보정 요인은 없어. 사정 보정 이제 없으니까 요거는 할 필요 없고 시점 수정 갑니다. 집가 변동을 보세요. 2018년 3월 1일을 100으로 본다. 이 3월 1일 100으로 봤을 때 9월 1일까지 몇 프로 상승? A식 주거적 4% 상승. 4% 상승할 때는 뭐다? 플러스. 상승일 때는 플러스. 하락하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시점 수정했고 지역 요인은 뭐다?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 인근 지역의 위치. 자, 거래 사례 인근 지역의 위치하면 어떻게 돼요? 인근 지역에 위치하면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개별 요인 가겠죠? 대상 토지는 사례는 분모예요. 거래 사례에 비해서 대상 토지는 몇 프로? 5% 열세하다. 열세일 때는 뭐다? 마이너스로 가면 되겠지. 그리고 상승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대상 토지 보세요. A시 B동 150번지의 토지는 얼마? 120제곱. 자, 토지가 얼마?
대상 토지는 120제곱미터. 그런데 사례는 보세요. 토지는 얼마? 사례 토지는 100제곱미터. 이렇게 대상 토지와 사례 토지의 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뭐를 해야 돼? 면적이 다르면 면적 비교까지 해줘야 돼. 이게 포인트.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 비교까지 해줘야 돼. 그래서 얼마 나오죠? 3억 원 곱하기 1.04 곱하기 0.95 곱하기 얼마죠? 이거 5분의 6? 5분의 6이잖아요. 1.2 계산해주면 이제 나오는 거지. 전자계산이 이제 뜯어야겠지. 4번 또 정답이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올해 나오면 풀 수 있겠어요?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데 보면은 이렇게 진짜 길어요. 그렇지만 계산은 간단해. 원래 이런 유형 출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16번 넘어가고요.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자, A군 B면 C리 자연 녹지 지역 내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 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옳은 겁니다. 자, CD의 자연 녹지 지역 내 이용 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인근 DD의 자연 녹지 지역의 소재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인근 지역의 사례가 없으면은 어디서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기억 맞는 질문. 는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 수정 시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통계청이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틀린 질문. 세 번째, CD에 소재하는 유사 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었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교 사례를 선정할 수 없죠. 왜? 사정 보정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옳은 것은 뭐다? 기억, 디귿. 3번 정답. 두 번째만 틀린 질문.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은 얼마냐. 자,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데,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데, 거기 봤더니, 얼마 나오죠? 비교 표준지 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공시지가가 얼마? 2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표준지에 공시지가가 200만 원이 나왔어요. 제곱미터당. 이게 표준지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점 수정해야겠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시점 수정이 나와야 되는데, 자, 얼마? 1월 1일 100으로 봤을 때 1월 1일 100으로 봤을 때 며칠까지? 10월 24일까지 몇 프로 상승? 5% 상승하니까 얼마? 플러스 시점 수정했어요. 지역요인 갑니다.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동일하다.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동일하면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를 비교한다? 개별 요인. 자,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 사례죠. 비교 표준지 사례에 비해서 대상 토지가 가로 조건은 얼마? 5%, 열세일 때는 뭘로 들어간다? 마이너스로 들어가. 그리고 환경 조건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몇 프로? 20% 뭐다? 우세일 때는 뭘로? 플러스. 근데 상승식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곱해주는 거죠. 자, 그 밖에 요인, 보정사항 없다. 이것만 계산하는데 면적이 확인해야겠죠. 자, 여러분 면적 어떻게 돼요?
관계없죠? 면적은 비교 표준제 면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은 200제곱미터 똑같다는 얘기네요. 요거 계산하면 돼. 요게 얼마죠? 그럼 얼마? 200만 원 제곱미터 곱하기 얼마? 1.05 곱하기 100분의 95 0.95 곱하기 100분의 20 1.1을 곱하면 요게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4번 지문이 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9번 문제로 간다. 올해 시험에 이런 형태로 또 나올 때 또 주의해야 돼. 또 가운데 표가 또 들어갔어요.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자,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거죠. 대상 토지 가액 구하는데 거기 봤더니 표준지 공시지가에 나오는데 얼마가 나온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자, 지금 뭐고? 우리는 소재지는 뭐다? 일반 상업지역의 상업용. 자, 여러분 그 박스에 소재지 보세요.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 밑줄.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이니까 그 표에 보여서 표에 뭐를 구해야 한다? 표준지 공시가도 일반 상업지역 뭐를 구해야 돼? 상업용. 공업지역 상업용 구하면 안 돼요.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 얼마? 200만 원. 100만 원 하면 큰일 납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 200만 원이 나와야 돼. 200만 원. 자, 2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얼마? 제곱미터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에 대해서 시점 수정인데 지가 변동을 또 상업, 공업적 필요 없어. 상업적 합니다. 몇 프로 상승? 상업적 봐야 돼요. 상업적 5%. 1월 1일 100을 기준했을 때 10월 26일까지 몇 프로? 5%마다 상승 플러스. 시점 수정했어요. 자, 지역요인 갑니다. 표준지와 대상 토지는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 지역요인은 동일하니까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개별 요인 가죠. 대상 토지는 표준지요 1, 2에서 각각 가로 조건에서 10% 우세하다. 여러분 사례 대상 토지가 몇 프로? 표준지에 비해서 몇 프로? 10% 뭐다? 우세하다. 우세는 플러스. 그 밖의 이유로 보정할 사항이 없다.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 요거? 1.05. 요건 얼마? 1.1. 요거 3개를 곱하면 정답. 계산은 간단해요. 이렇게 표만 막. 네. 올해도 이렇게 주어집니다. 19에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 이렇게 계산은 간단하니까 몇 번 계산하면 요거 풀 수가 있어요. 전자계산기 잘 활용하시면.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 원래 포기하시면 안 돼. 요거는 오히려 더 점수 따기가 좋은 유형의 문제인데.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번? 19번 같은 거 있죠. 이 19번, 18번 이런 유형으로 올해 출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토지 쪽으로 출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18번, 19번 이런 유형 두 가지를 잘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20번과 관련해서 21번, 20, 21, 22가 나오는데 자, 20번, 21번, 22번 수익환원법인데 또 요거 이런 유형의 계산 문제 올해 출제 또 1순위. 비슷하거든요.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 또 중요합니다. 자, 수익환원법은 늘 우리 얘기했죠. 자, 저기 개념도 있지만은 수익환원법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여러분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얘기하죠. 이것을 뭘로?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구하는데 여러분 계산 문제는요. 이걸 이용하는 계산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해요. 계산 문제. 요게 여러분이 나오는데 20번 문제부터 한번 가봅니다. 자, 수익가액 구하는데 가능총소득. 여러분 우리 투자론에서 배운 걸 항상 공부해야겠죠. 가능총소득이 얼마? 5천만 원이 주어졌어요. 가능총소득 5천만 원이 주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공실손실 상당액은 5천만 원의 몇 프로?
몇 프로가 주어지면 5%. 5%니까 얼마? 250만 원. 250만 원이 주어졌어요. 자, 여기에 빼주니까 뭐가 나오죠? 유효 총소득은 얼마? 4,750만 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부분, 포함되지 않는 부분 투자론에서 정확히 공부하셨느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거기서 유지관리비는 포함돼요. 유지관리비는 가능총소득 5천만 원에 몇 프로? 5천만 원에 3% 하면은 몇 프로야? 150만 원이네요. 150만 원. 여기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부채 서비스액은 포함되지 않고 뭐가 포함된다? 화재, 보험료인 소멸성 보험료는 포함이 돼요. 그런데 개인 업무비, 여러분 건물주의 개인 업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대 이율은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걸 빼주죠. 150만 원, 100만 원 해줬더니 여기 얼마? 250만 원을 빼줬더니 얼마 나온다? 4,500만 원. 4,500만 원이 순 영업소득이죠. 그러면은 순 영업소득은 얼마? 4,500만 원인데 얼마? 환원 이율은 문제에서 몇 프로로 주어졌다? 5%. 0.05. 그럼 분모 분자를 얼마로 나눠줘요? 100으로, 100을 곱해주면 소수점 없어서 5분의 얼마? 45억 원. 해주면 얼마 나온다? 9억 원이 구하고자 한다. 9억 원. 자, 항상 여러분 요걸 이용하거든요. 투자론에 이걸 이용을 해서 구하는 걸 계속 출제를 해요. 올해도 만약 출제되면 그렇게. 자, 21번 문제로 또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환원부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인데 또 가능총소득은 얼마? 8천만 원. 자, 또 우리가 가능총소득 PGI 또 얼마 나오냐 하면은 8천만 원이 나왔어요. 자, 8천만 원이 나왔고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은 또 몇 프로? 10%. 8천만 원에 10%. 그러니까 얼마죠? 800만 원. 800만 원이 요거죠. 요걸 빼주면은 유효 총소득은 얼마 나오냐? 7,200만 원이 나오죠. 또 영업경비에 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잘 확인해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수선유지비는 400만 원은 뭐 한다? 포함. 수선유지비는 포함이 돼요. 네? 그리고 화재보험료 100만 원도 포함. 화재보험료도 우린 경비 속에 포함이 되고, 그런데 재산세 200만, 보유세인 재산세 200만 원도 뭐 한다? 포함된다. 그런데 뭐는 안 돼요? 소득세는 안 돼요. 재산세는 되지만 소득세는 안 된다. 자, 그리고 또 뭐다? 부채 서비스액도 안 되죠. 요걸 빼줍니다. 얼마죠? 500, 700을 빼주니까 700을 빼주니까 얼마? 6,500만 원. 6,500만 원이 순영업소득. 자, 그러면 얼마? 수익가액은 순영업소득은 얼마? 6,500만 원에 환원율 몇 프로? 10%, 0.1. 그럼 얼마 나와요? 6억 5천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 몇 번? 3번 정답. 요거는 우회보다 더 쉽죠. 이것은 우회보다 더 쉽게 나온 문제. 이게 작년에 출제된 문제. 올해도요, 20번이나 21번 이런 유형으로 또 내요. 아니면 또 몇 번? 22번 유형으로 또 출제를 해요. 자,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요, 22번 이런 유형으로 낼 것 같아. 22번. 올해는 제 같으면 이걸로 출제를 해요. 22번. 자, 유효 총소득 얼마? 3,800만 원. 영업경비는 얼마? 800. 이건 너무 쉽죠? 순영업소득은 얼마 나온다? 3천.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거 너무 쉽게 나와요.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형태 내요. 순영업소득은 너무 쉽고 이런 형태. 20번과 21번처럼 순영업소득은 이런 형태로 구하는 걸 내. 이거 너무 쉽게 냈고요.
그리고 또 밑에 토지, 건물 이렇게 주어지는 걸 내요. 그럼 얼마 나온다? 22번에 수익가액은 순영업소득 얼마? 3천만 원에 환원이율 들어가야 된다. 환원이율은 토지, 건물이 나오면 뭐죠? 물리적 투자결합법.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 환원이율. 요거 모르면 안 돼요.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 건물이 서로 분리됩니다. 자, 토지, 환원율과 뭐가 분리된다? 건물이 이렇게 분리돼. 토지, 건물이 분리됩니다.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에다가 가중치가 붙어. 가중치 뭐죠?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가중치가 붙어. 이건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부터요. 그런데 토지 환원율은 몇 프로? 5%. 건물 환원율은 몇 프로? 10%. 이렇게 주어졌죠. 그런데 가중치가 얼마? 토지 가액은 전체 100%에서 얼마? 40%를 차지하고 전체 100%에서 건물은 몇 프로? 60%를 차지한다. 그럼 여기 0.4죠. 5%에 0.4를 곱해주니까 몇 프로? 2%. 10%에 0.6을 곱해주니까 6%니까 몇 프로? 8%. 물리적 투자결합법에 의한 환원율은 8%예요. 8%니까 이게 얼마? 0.08. 그럼 분모 문제 10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30억 원을 8로 나눠주니까 얼마 나온다? 3억 7,500만 원이 나온다. 정답은 2번이죠. 올해 22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익가치 산정 시에 적용할 환원이율을 묻는데, 자, 이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을 우리가 구한 걸 봤더니 이걸 뭐에 의한? 부채 감당법. 여러분,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에 부채 감당법에 의해서 뭐를 구한다? 환원이율을 구한다. 자, 환원이율에서 여러분 순 영업소득을 뭘로 나눠준 거?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준데 순영업소득은 얼마? 연 3천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 1,500만 원인데 요걸 뭐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채 감당률이죠.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에 근거해서 환원율을 구하죠. 여기다가 뭐를 곱해준다? 대부 비율. 여기다가 뭐를?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대부 비율은 얼마? 100%에서 몇 프로를 차지한다? 100%에서 40%니까 0.4. 저당 상수는 얼마? 0.177 곱해주고 요 곱하기 얼마? 3,1,500 나니까 2. 0.8에 0.177을 곱하면 0.1416이에요.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얼마? 퍼센트로 가야겠죠. 100을 곱해주면 14.16%. 3번이 정답.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걸 알아야 된다? 부채 감당률의 대부 비율의 저당 상수를 곱한 요 수식을 알고 있는가 보는 그러한 개념. 28회 시험에도 또 투자로 해서 나왔었죠. 자, 254페이지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절차를 물을 때는요, 최초가 감정평가 활동의 출발점이 기본적 사항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처리계획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자료의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의 분석,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 그리고 감정평가 가액의 결정 및 표시의 7단계로 이루어진데 그 단계 뭐는 없어? 감정평가 의뢰는 없어요. 1번 정답. 자, 여러분 올해 또 주의해야 될 건 또 거여 내용 중에 원래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또 거기에 나오죠.
물건별 평가의 주된 평가 방법. 올해 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 여기서 또 틀리면 안 돼. 이건 점수 주려고 또 내는 문제입니다. 자, 2번 주된 감정평가 방법. 항상 이걸 잘 기억하는데 뭐가 돼? 건설기계인데 건물을 항상 주의해야 돼요. 건물을 왜 그러냐 하면요. 건물을 왜 주의하면 시험 문제는 뭘로 출제를 많이 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출제를 많이 하거든. 뭐 아파트가 건물 뭐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는데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뭐다? 원가법. 요거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원가법. 그리고 건설기계 20조 2항의 건설기계, 20조 3항의 선박, 4항의 항공기. 이것은 뭐다? 원가법으로 간다. 그래서 맞고, 여러분 저작권인, 여러분 특허권 이런 거 뭐예요? 무형자산이잖아요. 저작권, 영어권, 특허권, 실용신양권, 디자인권, 상표권. 요거 무형자산은 뭘로 평가한다?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19조 2항에 광업재단, 24조의 2항에 보면은 또 비상장, 증권거래소에 시세가 없는 채권인 비상장 채권. 그리고 3항에, 24조 3항에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수익환원법을 적용합니다. 자, 건물 원가법, 임대료는 어디서 나온다? 22조죠.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 임대사례비교법 적용. 자, 이것을 또 시험 문제 뭘로 출제 한번 했었어요? 적산법으로 또 출제 한번 했었죠.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사례비교법. 자, 광업재단 수익환원법이죠. 정답 몇 번? 1번이 틀린지 뭐. 점수 거저 주려고 내는 거지 뭐 이런 거는. 자, 거기에 3번 틀린 겁니다.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 뭐를? 원가법. 자, 17조 갑니다. 2번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목은 뭐를? 거래사례비교법. 임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지름이 작은 숲인 소경목림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17조 1항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은 2번이 정답. 2항은 뭐예요? 여러분 17조 2항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제 17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산지와 감정평가업자는 산지와 뭐를? 임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를 한다.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이때는 뭐를 적용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다. 자, 3번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 이용권, 그 밖에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 뭐를 적용?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된다. 과수원, 제18조 과수원. 과수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과수원은요. 또 과일나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수익환원법을 오해를 많이 해. 네? 수익환원법이 아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이다.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 뭐를?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평가업자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시 적용해야 할 주된 우리가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보니까 건물 원가법이에요. 바로 답이네. 1번. 과수원 나오고 20조 1항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20조 1항에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다. 시험 문제는 또 이걸 뭘로 출제를 많이 해? 자동차는 또 원가법으로 많이 내요. 자동차는 또 뭐다? 우리는 거래사례비교법이에요. 자, 항공기 원가법, 동상 또 거래사례비교법인데 동상 거래사례비교법.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또 틀린 거죠. 건물은 원가법 1번 맞고 2번 갑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뭐를 적용? 우린 요거 적용하죠. 제16조도 여러분 그 2번 지문은요. 제16조예요. 제16조에 토지와 건물을 또 뭐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뭐를 적용?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자, 3번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사례 비교법. 3번 정답이고 4번에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선박 항공기는 뭐다? 원가법. 다르죠? 5번 맞는 지문인데 시험 문제 주의를 좀 해볼까요? 자, 요거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박스를 출제해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미읍, 시옷, 이응 이렇게 해서 한 8개 놓고 예?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중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으로 옳게 연결한 거. 그럼 거래사례 비교 요거죠? 요게다가 또 뭐가 있어요? 상장채권,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상장채권도 들어가서 이게 다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여기서 지문이 구성돼서 딱 들어와. 여기에서 들어오고 찾아낼 수 있겠죠? 이런 거 박스로 했을 때 이제 이런 형태로 안 내고 이제 박스 내서 거래사례 비교법 몇 개냐, 수익환원법 몇 개냐, 원가법 몇 개냐 이런 걸 묻는다. 점수 주려고 내는데 약간 어렵게 하려고 이런 형태로 내고 박스로 이렇게 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출제됐을 때 확인 잘 해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5번까지 우리가 풀어봤고 우리 6번부터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용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우리가 강의를 할 때 1교시, 네? 1교시에 먼저 문제 풀이를 해서 진도를 끝내고 이 이론은 나머지 시간에 이론 이렇게 바꿔서 다음 주에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